자, 이제 이우지 나왔습니다. 이우지 콩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금정콩이죠. 예, 보이십니까? 예, 금정콩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게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느끼는데 지금 사실은 그저께인가 1000명 돌파했는데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인사 말씀을 못 드렸네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저는 이 그냥 그 갤럭시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촬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지금 화질이 좋습니다. 지금 좀 일하고 와고 지금 말도 잘 안 됩니다만. 자, 여기는 보시면 잎이 하나도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이 꼬투리 보시면 제대로 달려 있어요. 이렇게 열매가 사이즈가 좀 적긴 하지만 그런데 잎만 무성한 애들이 있어요. 요거는 좀 덜하지만 아직 덜 익었습니다. 요거는 익었거든요. 좀 콩이 크지 않습니까? 요거는 한 개 달려있고, 얘들은 알맹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있기는 있어도 아주 흔적만 있죠. 눌러보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잎을 무성하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가장 적당한 게 어느 거냐 하면 요 정도가 적당합니다. 뭐 최적은 아니라도. 그래서 남부지방 기준으로 10월 하순 되면 잎이 떨어져 줘야 됩니다. 이것처럼 일부러 이제 약재를 쳐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알맹이가 꽉 찼습니다. 이건 아주 말 그대로 통실통실하게 찼죠. 예. 사이즈는 좀 적죠. 아무래도 이게 잎이 적은 것들이 사이즈는 적습니다. 꼬투리 수는 많고 사이즈는 적고, 그래서 우리가 성분으로 보면은 단백질 함량이 많으면은 지방 함량이 적고, 지방 함량이 많으면 단백질 함량이 많고, 이 자연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식품에서. 근데 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개수가 많이 달리면은 안에 사이즈는 적거든요.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요것보다는 크지 않습니까? 요거는 집단적으로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분지를 보시면 요게 이제 요게 주경입니다. 요 가운데 줄기란 얘기죠. 그리고 옆으로 나온 게 1차 지경, 그죠? 1차 지경에서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2차 지경 옆에 나온 데서도 달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지경, 2차 지경, 뭐 3차 지경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생육기간이 아주 긴 나라에서는 3차 지경에서도 달리기는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1차 지경, 2차 지경 정도에서 달린다. 그 다음에 주관에서는 안 달리느냐? 예, 달릴 수도 있습니다.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주로 이제 특성이 분지를 새끼를 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꼬투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는 안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잎이 바로 위에 있어서 이게 이제 햇빛이 투과가 아래쪽 잎은 지금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알맹이 요거는 찼거든요. 요거는 찼죠. 요거는 또 품종이 다릅니다. 그죠?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우려를 범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또 금정콩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뭘 의미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시거든요. 이게 좀 있다가 시간 지나면 금정콩이 되지 않느냐,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품종이 혼입이 돼서 이 개통이 완전히 이제 품종으로 육성이 된 게 아니고 개통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이즈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종자를 이렇게 심다 보면은 이 이종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자 품종이 들어가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완전히 금정콩이지 않습니까? 뭐 그럼 옛날에 허준 선생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유이태 선생님이 그 약초꾼들 매일 그 밤만 되면은 술이나 마시고 뭐합니까? 그 화토, 그 뭐라 그래, 투전이나 하고 있으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허준 대감을 약초꾼으로
그거 뭡니까 그 안에 창고지기로 하니까 뭐 불만을 품고 있으니까 딱 이런 말씀하시죠. 개꼬리 3년 묵어 황못 된다더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 품종 이 근본 성향 이거는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유념을 하셔서 종자 품종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꼭 이제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 요것은 완전 금정콩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 이제 오판이 있었죠. 뭡니까?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게 있었죠. 예.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알아내셨을 겁니다. 요 색깔 한번 보십시오. 요게 약간 붉은색에서 지금 요 검정색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숙지가 완전히 익으면 검정색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검정색으로 변하면 완전히 익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품종이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판이었다, 잘못 설명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래 저를 잘못했다고 꾸짖어도 관계없습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그 자체만 가지고 저는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 더 자세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약간 그 팥처럼 약간 붉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한다 하는 것이 이 품종의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 중에 품종의 특징을 알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거 그럼 수확은 언제 해야 되느냐? 이때 지금 붉은색일 때 해도 되느냐? 안 됩니다.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분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내가 나물콩 비슷하게 해 먹겠다 하시면 좀 채소류로 드시고 싶다 하면 약간 붉은 게 좋겠죠. 가공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아이소프라본이라든지 또는 여기 기능성 성분들을 제대로 활용하겠다. 이 이제 검정콩의 소위 약콩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겠다 하시면 완전히 익은 거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가 있죠. 이렇게 많이 꼬투리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3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대로 성숙한 게 한번 보십시오. 5개, 10개, 한 10개밖에 안 됩니다. 오늘이 10월 27일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은 이제 더 성숙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열흘 정도 더 있으면 어느 정도 성숙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미리 이렇게 이제 소위 성숙이 된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은 까집니다. 이렇게 탄립이 생깁니다. 그래서 뚝 떨어져서 이 땅바닥에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걸 이제 탄립이라 하는데 품종적인 특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콩은 좀 탄립이 잘 됩니다. 요즘은 이제 육종을 아주 잘 하셔가지고 탄립이 잘 안 되도록 내탄립성 품종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또 탄립이 너무 안 돼도 문제는 게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도리깨로 한다든지 뭐 막대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크라스 콤바인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수확을 하실 때도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탄립이 요게 잘 까져야 되는데, 이렇게 꽃들이가 딱 소리 나면서 잘 까져야 되는데 안 까지면은 그것도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적정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요걸 딱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의 포기 같으면 요거는 지금 80% 이상이 익었거든요. 그럼 요건 딱 적당합니다. 그런데 방금 동일 포장 내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 방금 보셨던 저런 애들은 지금 성숙이 아직 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확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이게 왜 그러면 빨리 성숙한 게 있고 늦게 성숙한 게 있느냐, 원인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출현할 때 싹이 나고 이제 땅 위로 올라올 때 그때의 이제 시기입니다. 그게 이제 늦어진 경우, 빨라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밀식을 하느냐 또 밀식하지 않느냐, 소식을 하느냐, 넓게 심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중간에 결주가 하나 생긴다. 내가
줄 간격, 그러니까 조간 90cm, 또 통상적으로는 이 밭에는 60cm고 논에는 70cm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주간 포기 간격은 보통 15 내지 20cm 정도로 하거든요. 품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근데 여기는 두 알을 심었거든요. 두 알을 심어서, 예, 두 알 심었죠. 이 2본입니다. 1주 2본이라고 합니다. 한 포기에 포기 주자를 쓰고 본은 1본 2본, 그래서 두 개의 식물체. 그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몇 개입니까? 여기는 1주 4본입니다. 4개를 심었다는 거죠. 4개를 심어 나니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꽃들이는 많이 달리고 한 포기에 많지만 이게 성숙 시기가 다 다르고 꽃들이 사이즈가 엄청 작죠. 여기 좌우로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확연하게 이제, 예,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나죠. 이 꽃들이 사이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파종하실 때부터 1주 2본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내지 3본 하는데, 그러면 기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기계가 아주 정밀하고 이 포장이, 이 바닥이 노면이 아주 팽팽하고 땅이 잘 보슬보슬하게 잘 갈려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사란 게, 어떤 분들은 뭐 하다가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짓지 뭐 이런 말씀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는 1주 2본이죠. 1주 2본인데 보십시오. 2본밖에 없어요. 없음에도 뭐 엄청 많이 달렸지 않습니까? 그럼 키는 별로 안 큽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초기 양분이 부족한 겁니다. 부족하니까 얼른 꼬투리부터 맺은 거죠. 키는 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비백, 그러니까 양분, 비료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밀 농업도 하고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AI 활용 농법도 하지만 가장 핵심은 토양의 비료 양분을 균일하게 관리하는 것, 그리고 파종할 때 딱 1입씩 또는 하나씩 정확하게 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2개를 심었는데 발화율이 낮아서, 소위 2개 심으면 1개밖에 안 나는 품종이다, 그런 종자를 갖고 있다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종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화율이 우수한 종자, 그리고 발화력도 좋아야 되고, 그죠? 초기 생육도 좋은 그러한 종자 품종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량을 결정하는 3가지 요인을 보면, 일단 유전성, 그게 품종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재배 기술이고,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 됩니다. 농사 다 지어서 태풍 불면 망하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탈립이라 말씀드렸죠. 요 종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왜 제가 콩을 종자를 하는지는 아시죠? 이제 이 자체가 배입니다. 요게 이제 생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기 떨어져 있네요. 예, 백과인. 백과는 주로 벼, 보리, 밀 이런 애들이죠. 옥수수도 백과입니다만, 이런 애들은 이제 배유, 양분을 공급해주는 부분과 배, 그러니까 유묘, 어린 모가 되는 거하고는 따로 같이 한 몸이 있지만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벼를 보면 노란색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타민처럼 생긴 거. 예, 그게 배입니다. 그게 이 종자란 얘기죠. 그런데 콩은 이 전체가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쌀에서 먹는 거는 하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배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와 배유가 구분되어 있지만 이 콩가, 콩, 팥, 완두, 잠도 이런 모든 애들이 다 이 상떡잎이면서 이렇습니다. 이 종자입니다. 그래서 종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벼 같은 경우는 정조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하면 그레인이라고 하고, 이것은 시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콩에 대해서 이 잎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잎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게 있고, 약간 광폭형으로 넓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좀 새초롬하게 길다는 거, 약간 기다란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세장형이라고 합니다.
타원형, 세장형, 반세장형 뭐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하고 또 하트 모양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품종에 따른 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콩을 우리가 이용하는 데는 과거에는 이렇게 콩 종자만 시드만 이용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 콩잎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이용을 하고 콩에서는 주로 단백질이 보통 40%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부를 만든다, 된장찌개를 해 먹는다,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또 콩나물 콩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육성된 것은 기름콩, 소위 이제 오일이 60%된 것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보면 우리가 튀김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나 누나 또는 언니가 우리 집에 가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제 그 콩기름 하는 것이 주로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죠.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요즘 생명공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유전자 변형, 소위 GMO 콩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아마 오일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생리적 특성 그리고 가공 방법까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포장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조금 더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 태양광 아래에는 사실은 이 성숙이 숙기가 늦어진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학교 대학 부장에서 토요일 오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주말에 하실 일 없으면 이렇게 농장에 나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